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흥미로운 물건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부동산 시장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나도 한 번만 기회가 오면 집 한 채 가져보고 싶다 그런데 가격은 너무 비싸고 대출은 막혀 있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정말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바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 화신아파트 1동 407호입니다. 미남역, 온천장역, 명륜역까지 차로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입지, 한지 앞 버스 정류장, 학교 병원 시장 카페 편의점까지 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생활권. 한마디로 여기서 안 살 이유가 없다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평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전용 152 무려 45평대 대형 평수에 방 4개, 욕실 2개, 아이 셋 있는 집, 부모님 모시는 집 다 들어가도 넉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 감정가 3억 7,700만 원짜리 집이 지금 1억 8,400만 원, 딱 절반 가격까지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벌써 심장이 두근거리죠? 근데 잠깐만요. 싸다고 좋은 건가? 명도는 괜찮을까? 추가로 들어가는 돈은 없을까? 이런 의문 생기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확인한 권리 분석, 점유 상황, 대출 가능 여부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 물건은 깔끔합니다. 설명도 문제도 거의 없고 추가 인수 금액도 없습니다. 그냥 낙찰만 받으면 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는 전세 세팅으로 무피가 가능한지, 월세로 돌렸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2년 보유 후 매각 시 실제 손에 남는 돈이 얼마인지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드립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걸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끝내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물건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영상 다 보시고 나면 바로 아래 설명란 연락처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권리 분석부터 자금 계획, 명도까지 맞춤 설계해서 여러분이 진짜 집 한 채 갖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멤버십 가입해 두시면 영상에 다 못 담은 실제 배당표, 낙찰 사례, 함정 물건 피하는 법까지 전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멤버십 가입은 영상 아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면 진짜 놓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물건이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차근차근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화신아파트 407호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5423매각 기일은 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부산지방법원 경매법정입니다. 이번 물건의 3차 최저입찰가는 1억 8,473만 원, 감정가의 무려 49%까지 떨어졌습니다. 주소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1129-2 화신아파트 1동 4층 407호입니다. 전용 면적은 152, 약 45평대 대형 평수 대지 지분이 16.6평으로 넉넉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15층 건물 중 4층 세대이고 단지는 2개 동, 총 254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 3월 준공되어 올해로 30년이 넘었지만 관리 상태는 아주 양호한 편입니다. 주차는 세대당 약 0.9대 수준으로 지상주차가 가능해 차량 1대 갖고 계신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단지 입구로 들어서면 동강 거리가 넓어 개방감이 있고 나무가 많아 단지가 푸릅니다. 아침에 새소리 들으며 산책하기 좋은 분위기죠. 그리고 이 단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 바로 뒤로 펼쳐진 금정산입니다. 마치 병풍처럼 단지를 감싸고 있어서 날씨 좋은 날에는 창문만 열어도 산새가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주말 아침이면 가볍게 운동 나갔다가 금정산 둘레길 한 바퀴 돌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즐기는 삶 상상만 해도 여유롭지 않습니까? 교통도 편리합니다. 단지에서 미남역까지 도보 8분, 온천장역까지 약 10분 차로 15분이면 서면 중심권에 도착합니다. 단지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도 훌륭합니다. 생활 인프라도 좋아요. 단지 앞에 편의점, 약국, 병원 다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전통시장, 대형마트, 카페거리까지 다 모여 있습니다. 주말에 굳이 차 끌고 멀리 안 나가도 단지 안팎에서 거의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집에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붙어 있고 조금만 가면 고등학교 학원가도 있어서 교육 환경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이 4층이라는 게 정말 매력입니다.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딱 좋은 층수. 엘리베이터 기다릴 일도 거의 없고 창문 열면 시야가 트여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혹시 고층이 무섭거나 부모님 모시고 사는 분들에게는 이 4층이 가장 인기 있는 층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단지 바로 옆으로 작은 공원이 있어서 주말 아침이면 아이들이 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거주 수요가 꾸준하고 전세 세팅도 잘 맞춰집니다. 즉, 내가 살기에도 좋고 투자로 갖고 있어도 좋은 곳이죠. 자, 여기까지 단지와 입지 보셨으면 여긴 진짜 살기 좋겠다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권리 관계와 숫자입니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권리가 꼬여 있으면 위험하죠. 이어서 그 부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던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경매에서 권리 분석은 곧 생명줄이죠. 아무리 싸게 낙찰받아도 권리 분석 잘못하면 낙찰 후 추가로 돈 더 내야 하고 심하면 명도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2단계에서 절대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씩 아주 천천히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니 제일 먼저 잡힌 권리가 2017년 5월 30일 산청군 농협 근저당 2억 3,520만 원입니다. 이게 바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경매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말주를 잡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준일보다 늦게 잡힌 권리들은 전부 소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잡힌 권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에 잡힌 주아라리오 근저당 1억 4,120만 원, 그 뒤에 임의경매 개시 결정까지 줄줄이 서 있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두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게 설정된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대금으로 배당을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전부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줘야 할 돈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건 그냥 말로만 듣는 것보다 배당표로 확인하는 게 더 안심이 됩니다. 배당표를 보시면 첫 번째 산청군 농협 근저당이 전액 배당, 두 번째 아라리오는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소멸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해서 내가 대신 갚아야 하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기준 권리보다 늦게 잡힌 권리들은 전부 날아갑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배당금이 남아있는 경우 낙찰자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은 점유관계 확인입니다. 현황조사서에 따르면 현재 점유자는 소유자 박현영 씨와 가족입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도 없고 전세권 임차권 등기 같은 것도 없습니다. 즉, 자가점유 물건입니다. 이런 경우 명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보통은 소유자분과 협의해서 낙찰대금 완납 후 일정 기간 안에 집을 비워주십시오라고 협의하고 필요하면 소액의 이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만약 협의가 안 되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면 되는데 소유자 점유 물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바로 인용해줍니다. 즉, 명도 난이도 매우 쉬운 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말소기준 권리 명확, 추가 인수금액 없음, 자가점유 명도 난이도 낮음, 이 세 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깔끔한 물건입니다. 이럴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더 이상 깔끔할 수는 없다. 이제 다음에는 오늘의 핵심, 내 돈은 얼마 들어가고 수익은 얼마나 남는지 숫자로 아주 시원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보시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계산 시간입니다.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 결국 내 주머니에서 얼마나 나가느냐 아닙니까? 오늘은 3차 최저입찰가 그대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하고 하나도 빼먹지 않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부터 보시죠. 이번 사건 3차 최저입찰가는 1억 8,473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야 싸다 싶지만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경매는 항상 세금과 각종 비용까지 합쳐서 총 취득원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자, 취득세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1가구 주택 소유 상태를 가정하고 계산합니다. 이 물건은 6억 이하 주택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0.1%가 붙어서 실제로는 약 1.1% 수준입니다. 즉, 취득세만 약 203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등기 비용, 송달료 등 부대 비용까지 합치면 평균적으로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낙찰가 1억 8,400만 원에 취득세 203만 원, 부대 비용 100만 원을 더하면 제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총 취득원가는 약 1억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매는 보통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1억 8,400만 원 곱하기 70% 약 1억 2,900만 원 정도 대출 가능합니다. 그럼 제 돈은 얼마나 들어가냐? 총 취득원가 1억 8,800만 원에서 대출금 1억 2,900만 원을 빼고 나머지 30%와 앞에 계산한 세금과 부대 비용 모두를 합하면 내 돈은 약 5,9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금액이 바로 제 주머니에서 실제로 나가는 순수 투자금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아직 진짜 계산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대출이자와 내 돈의 기회비용까지 계산해야 이 투자가 진짜 돈이 되는지 아닌지 감이 옵니다. 먼저 대출이자부터 계산해 보겠습니다. 1억 2,900만 원을 연 4% 금리로 빌리면 이자가 약 516만 원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약 43만 원씩 은행에 이자가 나가게 됩니다. 다음은 제 돈, 즉 자기 자본의 기회비용입니다. 내 돈 5,90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다고 가정하면 연 4% 이자가 붙으니까 연 약 236만 원 한 달로 치면 약 19만 원이 됩니다.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부릅니다. 즉, 내가 이 집을 낙찰받는 순간 은행에서 받을 이자 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니 이것도 투자비용으로 반드시 계산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출이자로 매달 약 43만 원 자기자본 기회비용으로 약 19만 원 총 합치면 매달 약 62만 원 정도가 자본의 비용으로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끝내야 이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달 이 정도의 비용이 나가는구나 하고 실제 투자 판단이 가능합니다. 겉으로 싸 보인다고 무턱대고 낙찰받았다가 이런 비용 계산 안 하고 들어가면 나중에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로 돌아서 후회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총원가와 자금 계획 계산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오늘 계산한 이 금액을 바탕으로 전세를 세팅했을 때 과연 무피가 가능한지 아니면 돈이 남는지 그리고 그 돈으로 다음 아파트까지 갈 수 있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 전세 세팅으로 무피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세 보증금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동일 단지 전용 45평대 전세 시세가 3억 5천만 원 선입니다.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전세 보증금을 3억 5천만 원으로 맞추겠습니다. 총 취득원가는 아까 계산한 대로 약 1억 8,800만 원이었죠. 여기에 전세 보증금 3억 5천만 원을 받으면 내 돈이 하나도 묶이지 않고 오히려 약 1억 6천만 원이 통장에 남습니다. 즉, 플러스 무피 투자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을 하려면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해야 하고 중개보수가 나갑니다. 이 단지 전세 중개보수 상한요율은 0.3%입니다. 계산하면 약 105만 원, 부가세까지 합해도 약 115만 원 정도면 해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중개보수를 제하고도 순수하게 제 손에 남는 돈은 약 1억 5,900만 원 정도입니다. 여전히 내 돈이 전혀 묶이지 않는 플러스 무피입니다. 이 돈으로 뭐 할까요? 바로 다음 투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집을 보유하면서도 동시에 다음 경매 물건을 노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눈덩이 굴리기 전략입니다. 첫 번째 집에서 남은 돈으로 두 번째 집 들어가고 두 번째 집에서 또 남은 돈으로 세 번째 집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몇 년 지나지 않아 내 자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중요한 건 명도 완료 후 전세 세팅입니다. 소유자가 집을 비운 뒤에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하면 만약의 경우에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 세팅을 하면 내 돈 한 푼 안 들어가는 무피 투자 심지어 돈이 남는 플러스 무피까지 가능한 아주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흔치 않습니다. 꼭 계산 확실히 하고 들어가셔야 하고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더 물어볼 데 없나? 걱정 마십시오. 영상 아래 설명란을 열어보시면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문의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번호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권리 분석부터 자금 계획 명도 전세 세팅까지 끝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립니다. 최근 영상에 근거 없는 비방글, 허위 정보 댓글이 많이 달려서 부득이하게 댓글을 잠궈 놓았습니다. 이건 시청자분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영상 설명란의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멤버십 가입해 두시면 영상에 다 못 담은 실제 배당표, 낙찰 사례, 함정 물건 피하는 법까지 전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아래 멤버십 가입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구독 눌러두세요. 이런 알짜 물건이 나올 때 제가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 한 발 차이가 여러분의 인생 첫 집, 첫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짜릿한 순간입니다. 바로 이 집을 매각했을 때 실제로 얼마가 손에 남느냐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여러분이 경매에 도전하는 이유 아닙니까? 먼저 시세부터 살짝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네이버 부동산을 직접 확인해 보니 같은 동저층은 4억 7천만 원, 이동 고층은 무려 5억 5천만 원까지 호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즉 시세대로 매각하면 훨씬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적으로 오늘은 감정가 그대로 3억 5천2백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계산이 현실적이고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건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니구나 하고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낙찰가는 1억 8,473만 원 취득세와 각종 부대 비용까지 다 합쳐서 총 취득원가는 약 1억 8,776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이걸 3억 5천2백만 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차익은 약 1억 6,424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있죠. 바로 매각 중개보수입니다. 매매 수수료 0.4% 적용하면 약 140만 원 정도 빠집니다. 그걸 제하고도 약 1억 6,200만 원이 제 손에 남습니다. 여러분, 내 돈 5,800만 원 넣고 시작했는데 2년 뒤 통장에 1억 6천만 원이 들어온다? 이거야말로 경매의 진짜 매력이죠. 그런데 더 좋은 건 실제 시세는 이보다 더 높다는 점입니다. 즉,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법인 투자자분들을 위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즉, 2년, 5년을 보유해도 세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빠르게 회전하는 전략이 훨씬 유리합니다. 같은 조건으로 즉시 매각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각가 3억 5천2백만 원에서 취득원가 1억 8,776만 원을 빼면 역시 차익은 약 1억 6,424만 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법인세가 붙습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이하 구간에 10% 여기에 지방세 10%까지 붙어서 약 11% 수준입니다. 계산하면 약 1,806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여기에 매각 수수료 140만 원을 빼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약 1억 4,6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아니, 법인이 세금이 더 적은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토지상가 공장 같은 비주거용 자산은 법인이 세금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주택은 다릅니다. 법인에게는 주택 추가세율 20%가 붙는 경우가 많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은 개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맞추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매각할 수 있어 개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되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 투자자라면 2년만 버티면 세금 0원에 1억 6천만 원 이상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법인이라면 즉시 매각해도 1억 4천만 원 이상 손에 남습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개인에게는 장기 보유 전략, 법인에게는 빠른 회전 전략이 가장 이상적인 투자법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든 1억 4천만 원 이상이 남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알짜 물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계산 혼자 하려면 어렵습니다. 하나만 잘못 계산해도 수백, 수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있는 문의 전화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통화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 설계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오늘 보신 이 물건, 감정가의 절반 가격에 낙찰받아 무피로 전세 세팅하고 2년 뒤 1억 6천만 원 이상 차익을 손에 넣는 구조 직접 눈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계산 여러분 혼자 하시다가 하나만 틀리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아래 설명란 꼭 확인하시고 남겨둔 문의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제가 직접 통화하면서 권리 분석, 자금 계획명도, 전략 전세 세팅까지 여러분 상황에 맞춰 끝까지 설계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시 안내 드립니다. 최근에 영상 댓글에 근거 없는 비방글, 허위 정보들이 많이 올라와서 부득이하게 댓글을 차단해 두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 대신 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잊지 마십시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오늘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지 못한 실제 배당표, 낙찰 사례, 함정 물건 피하는 법까지 전화로 바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수익을 지켜주는 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 계시죠? 지금 구독 눌러두셔야 이런 알짜 정보 나올 때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 첫집, 첫 투자로 가는 길이 더 빨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보다 더 짜릿한 구조 심장이 두근거릴 만한 물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꼭 구독 눌러두세요.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